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푸꾸옥을 가고 싶지만 아무 정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푸꾸옥을 다녀오며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항공권 어디서 사지? 비행기와 관련된 모든 것. 항공권을 사는 경로는 당연하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푸꾸옥의 현지의 빠삭한 여행사를 먼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하던 대로 스카이스캐너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나중에 피크타임이라는 여행사를 들어가서 프로모션 항공권을 보고 땅을 수천 번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항상 프로모션을 하지는 않고 항상 가격이 파격적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스카이스캐너에서 최저가만 찾아보지 마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푸꾸옥을 가는 항공사로 비에이젯을 많이들 선택하실 텐데 참고로 비에이젯 항공 VJ979, 978편은 앞뒤 좌석 간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저희는 돌아올 때 만원 비행기 속에 도저히 새벽 비행을 할 자신이 없어 남는 맨 앞열 좌석을 기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추가금은 두 좌석 합쳐 38달러였습니다. 원화, 달러, 동으로 전부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수화물 수속하실 때에는 인천공항에서 기내용 캐리어, 배낭까지 무게를 잽니다. 하지만 푸꾸옥 공항에선 기내용 캐리어의 무게를 재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서 수화물 관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숙소는 어디로 잡아야 하지? 숙소와 관련된 모든 것. 사실 숙소를 결정하는 부분은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으므로 사진과 검색으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숙소를 쉽게 찾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숙소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퓨전 리조트와 노보텔을 정했는데 우선 숙소를 결정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푸꾸옥은 남부와 북부로 나눠야 할 정도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동부에 하는 한국인 여행자분들은 거의 찾지 않는 곳으로 대부분의 여러분과 저와 같은 관광객은 서부 해안을 따라 관광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검색한 저희 스타일의 숙소는 퓨전 리조트였고 숙소 이동을 많이 하기 싫어서 3박을 고려했으나 북부와 남부를 모두 둘러보기에 동선에 따른 시간 낭비와 체력 소모를 우려해서 결국 중부의 노보텔 1박을 결정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대로 동선도 아낄 수 있었고 의외로 노보텔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퓨전 리조트에서 풀빌라 가든뷰룸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다들 한 번씩 보셨던 그 방입니다.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너무나 아름다운 리조트였습니다. 여러모로 만족스럽고 특히 퓨전이스타 리조트 크루들의 친절도가 정말 별 5개 만점에 6개일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꾸준히 저희 불편을 살펴주고 기타 여행지 정보나 후술할 여행시 문제 발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리조트는 조금 연식이 되었으나 크루만큼은 정말 젊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푸꾸옥에서 가장 친절한 크루들이 있는 곳이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봅니다. 식사는 저희는 눈이 높지 않은 만큼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불편했던 점이라면 방이 다소 어두웠던 점, 샤워실과 화장실 이용이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샤워실이 객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에어컨은 빵빵 틀어져 샤워할 때 너무 추웠습니다. 특히 화장실 위쪽이 트여 있어 서로 아직 부끄러우신 분들은 다소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리조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동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관광 코스 중 여러분이 기념품을 많이 구매하실 킹콩마트, 저녁 식사하러 가실 증원동 야시장, 분짜 하노이, 유명한 카페 등등 모두 위치로는 중부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북부의 리조트에서 그냥 호캉스만 할 거다, 북부의 사파리나 그랜드월드나 잠깐 다녀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북부의 리조트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모로 만족하실 거고 휴양을 제대로 만끽하실 겁니다. 다만 나는 시간 내서 먼 길로 왔고 기왕에 온 거 볼 거 있으면 다 보고 가겠다 하실 분들이라면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노보텔을 선택했습니다. 디럭스 비치프론트 방갈로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이곳 주변 단지는 제주도로 치자면 중문 관광단지 같은 느낌으로 거대 기업들의 체인 리조트가 입점 중이나 입점 예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연식이 5년 이상 되었다고 하나 거의 새 것에 가까운 시설에 5성급이라 모든 게 너무 편리하고 최고였습니다. 공용 풀도 2개로 나뉘며 바닷가 앞에 있는 풀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객실 옆 풀 깊이도 적당하고 객실 전면 풀 사이드 쪽이 전부 열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뷰도 끝장이고 극강의 편의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을 너무 많이 짜놓은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리조트만 만끽하고픈 마음이 들었던 리조트였습니다. 부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샤워 시설, 화장실 모두 최고였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퓨저니스타의 친절함에 익숙해져서일까? 상대적으로 친절해 보이지 않는 직원 정도? 그래도 불친절하진 않고 여느 호텔을 가나 느낄 수 있는 응대 수준이기는 했습니다. 조식으로 무려 김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둘 다 조식에 대해선 크게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퓨전 리조트가 조식이 조금 더 괜찮았다고 느꼈습니다. 노보텔 앞으로는 소나시 상가가 꽤 넓은 규모로 있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한식 가게와 스파도 있고 코리안 마트까지 존재하여 가족 단위로 오실 때에는 어른들에게나 어린이들에게나 가장 합리적인 숙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역시 후스랄 스파샵에서는 공항 샌딩도 해주시니 잘 이용하시면 계획 잘 짜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관광 명소는 어디지? 푸꾸옥은 사실 휴양섬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특별히 푸꾸옥 섬만의 명소라고 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인공적인 명소보단 난 호캉스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엉동 야시장, 코코넛 수영소, 딘커우 사원 같은 특징점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입점한 리조트들이 건설해낸 장소들입니다. 북부부터 소개해드리자면 그랜드월드, 빈펄 사파리, 빈 원더스 등이 있습니다. 그랜드월드는 메인 이벤트로 저녁 9시에 선보이는 멋진 분수쇼 외에도 주간 중 틈틈이 발생하는 작은 쇼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를 본뜬 듯한 알록달록한 예쁜 건물들과 곳곳에 있는 맛집들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엔 한국의 롯데리아가 입점해 있습니다. 보통은 저녁 9시에 하는 분수쇼를 보러 많이 찾는 곳입니다. 참고로 저녁에 강 주변으로 불이 켜지면서 엄청난 때에 날벌레들이 몰려듭니다. 저희는 벌레가 자꾸 눈과 입으로 들어가서 결국 끝까지 보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곳을 대략적으로 둘러보고 식사하시고 나오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입니다. 빈펄 사파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파리로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서 맞이하는 홍학대를 지나 사파리까지 가는 길을 트램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램으로 이동 중에도 중간중간 멈춰서서 동물을 소개해줍니다. 기린 먹이를 주며 식사하실 수 있는 식당과 코끼리 먹이 주기, 앵무새와 사진 찍기 등 소소한 이벤트들도 존재합니다. 이곳 사파리가 정말 아시아 최대 규모이기는 한데 정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지여서 그런지 동물들도 흩어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셨다면 분명 매력적인 곳입니다. 둘러보고 나오시는 시간은 대략 2-3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에 가면 여러분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줄 곳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엉동 야시장과 킹콩마트, 카페와 식당들이 위치한 여행자 거리가 이곳입니다. 기념품 구매는 킹콩마트와 주엉동 야시장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푸꾸옥의 특산품은 후추와 땅콩입니다. 여행 내내 느끼시는 풍미가 바로 푸꾸옥산 후추의 그것일 겁니다. 저희는 킹콩마트에서 후추를 구매하였습니다. 주엉동 야시장을 통과하실 때 정신없이 길을 떠밀려 가다 정신 차려보면 손에 땅콩이 수도 없이 들려있을 겁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게 땅콩을 솜에 넣게 합니다. 이곳에서 땅콩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체인점이 패권 싸움을 진행 중인 듯한데 한 군데를 선택하셔서 손에 봉투를 쥔 채 시장을 지나가시면 2호점, 3호점 직원들이 웃으며 감사를 표합니다. 외국인 얼굴이 그려진 브랜드와 베트남 별이 그려진 브랜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처에 추온추온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을 맛집에서 소개를 해야 할지 명소에서 소개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푸꾸옥에서 맛있게 먹은 커피가 별로 없어 이곳 역시 커피로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이곳은 테라스로 가시면 푸꾸옥 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입니다. 꽤나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 그랩으로 이동이 필수입니다. 잠깐 들리셔서 전경 한 장 담으며 잠시 한숨 돌리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중부 아래로는 리조트 산하의 선셋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일링 클럽 선셋 사나토가 대표적인 선셋바입니다. 선셋 사나토는 리조트에 속한 프라이빗 비치를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켜줍니다. 어딘가에서 보셨던 바다 위 코끼리, 그네 등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북부의 끝으로 오시게 되면 선그룹의 선 프리미어 빌리지와 그 안에 위치한 케이블카 승차장이 있습니다. 혼돈섬으로 향하는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의 이곳저곳을 베껴낸 멋진 건물들이 특징입니다만 정말 한창 공사 중입니다. 입점한 상점도 주민도 별로 없으며 여기저기 공사로 정신이 없는 모습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예쁜 빌라들이 포토 스팟이기는 하지만 공사로 어수선한 상황에선 괜찮은 스팟을 찾는 게 일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아직 이곳을 돌아보기보단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방문하는 듯 합니다. 그 외에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곳은 경험도 하지 않았고 정보도 찾지 않아 전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세요. 네 번째, 맛집은 어디가 있지? 뭘 먹어야 할까? 맛집도 역시 개인의 취향을 타는 편이지만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절대 해산물은 날 것으로 먹지 말자, 그냥 가급적이면 해산물은 피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해산물이 없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쉽게 음식이 상해 드시고 배탈로 고생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월드 내에서는 마담타워와 앵커피 앤 빙수를 방문했습니다. 46 비스트로는 태국 음식 전문점으로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지만 그랜드 월드 정문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마담타워에서는 볶음밥과 반오이를 시켜서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양도 푸짐했습니다. 앤커피 앤 빙수에서는 앉아서 망고 빙수를 먹으며 분수쇼를 보기 좋습니다. 2층에서 보시면 많은 인파와 벌레를 피할 수 있지만 사실 반사가 심해 조금 아쉬움은 큽니다. 주엉동 야시장에서는 철판 아이스크림 정도를 노상에서 사 먹고 패스했습니다. 여행자 거리에 가시면 분짜 하노이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단 2가지 메뉴만 존재합니다. 분짜와 반세오. 오바마 대통령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곳에 방문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나시 상가에 망고 빙수를 파는 곳과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식객도 맛이 괜찮습니다. 현지 음식에 물리신 어른분들을 모시고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선셋 사나토와 세일링 클럽 두 곳 중 한 곳에서 선셋 보며 디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세일링 클럽을 결정했습니다. 맛집은 소개가 유독 짧네요. 저희는 리조트 내에서 끼니를 많이 해결했다 보니 그런 듯 합니다. 5번째, 이동은 어떻게 하지? 마지막으로 이동입니다. 당연하게도 베트남 푸꾸옥도 그랩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국내에서 그랩을 준비하시고 카드도 연결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랩 비용을 지불할 때 작은 돈은 없다고 거슬러주지 않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입니다. 카드 연결하셔서 그랩 이용하시는 분들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시고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카카오티 택시처럼요. 만일 기사가 카드를 연결하신 여러분에게 현금을 요구한다면 녹색 완료 버튼을 누르면 카드 결제가 자동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푸꾸옥은 피크타임의 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국분들에게는 피크타임이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는 여행사입니다. 피크타임에서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방문하시는 경로를 시간별로 자체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주요 리조트 리셉션에도 정차하므로 여행시에 이를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1회 승차 시의 거리가 얼마든 $1이며 하루에 셔틀을 탈 일이 많으실 경우 아예 1일 패스권을 끊으셔서 이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주요 위치에 피크타임 라운지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패스권 수령과 환전, 유심 구매까지 진행하므로 관심있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푸꾸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직접 다녀오면서 아직 개발 중인 푸꾸옥에 대한 정보가 다소 미비하다고 느껴 정리해 보았으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가는 여행지에 관련한 정보와 하이라이트를 담아낼 생각입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